안녕하십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좌파 판사들이 덕실덕실합니다. 그게 법원장이 정계선이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 마은혁이 이번에 현재 재판관 됐다가 임명 보류된 마은혁, 그 다음에 영장 담당하는 이순형, 전부 운동권 출신으로 다 우리법연구회 이런 출신인데요. 근데 이순형이가 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이 안 된다. 그 110조라는 게 뭐냐면 군사시설은 수색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형소법 219조나 우리 조배수 의원이 보내준 자료 법사위원 어디 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은 별개예요. 수색은요. 그럼 이게 군사시설을 수색해버리면 됩니까? 따라서 이게 법에 군사시설 중에 1급 군사시설 수색을 다 하면 됩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적용하고 말고 판사가 법이란 게 있는데 판사가 적용한다고 적용 안 한다고 이게 판사가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회기 중에. 근데 판사가 회기 중에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돈 봉투 받은 이 자에게 불체포 특권 적용 안 돼. 이렇게 적어준다 해서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있잖아요. 근데 이순행이가 말도 안 되게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까지는 제가 여러 번에게 방송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그 옆에 단독 또 하나는 마성영 이룰성자 이 판사가요, 그 옆에 영장 옆에 이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아주 사유를 많이 적었는데 뭐냐면 이순영이하고 똑같은 거를 적어준 거예요. 즉 110조 111조 배제는 단순하게 확인적 의미로 적법하다 이러면서 완전히 그런 거기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순영하고 똑같은 걸 상세하게 적어서 기각을 한 거예요. 마성영. 근데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보통의 경우,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법리로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으면요. 거기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원래는 집행했을 때 적부심은 법에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어요. 근데 그럼 대통령 변호인단이 왜 이 신청하고 지금 기각되니까 대법원에 재항고한다잖아요. 그럼 왜 하느냐? 법의 영장에 대해서 불복하는 제도는 법상 없어요. 근데요, 우리 전체 법 체계를 보면 법에 없는 불복이라도요, 너무나 황당무계한 불법일 때는 한 번에 대법원까지 이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일반적인 불복으로 항고 제도가 있는 겁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 신청 불복하는 게 어딨냐 이러는데 그게 명시적인 건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이순영이가 쓸데없이 영장이 기재해놨잖아요. 터무니없잖아요. 이럴 때는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 항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게 판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황당한 걸 기재해놨다고 해서 그 불복이 안 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대법원까지 우리 재항고까지 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이런 일반적인 불복 절차로 이의 신청하고 재항고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건 우리 전체 법 질서에 비추어서 불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는 아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불복할 방법은 있다. 지금 대법원에 다시 간다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게 마성영이한테 배당됐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 신청하면 물론
어떻게 추첨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서부법원장이 정계선이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장이 할 때 왜 마성령한테 보냈을까? 의심이 가잖아요. 이의 신청. 물론 우리가 판사 기피 신청처럼 일반적인 불복을 이의 신청하면 그 법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고등법원을 건너뛰어요. 대법원으로 갑니다. 법을 바로잡는 거니까. 따라서 고등법원을 관여 안 하고 그 법원에서 아마 판단을 다른 판사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이 법 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항고한다. 이렇게 불복할 수 있다고 다 보고 있는데 법체계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이게 단독 마성령이 안 돼 단독 7단독이거든요. 갔을까?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저는 최소한 서부지법의 합의부 정도 큰 데서 3명 정도는 판단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제도지만 왜 단독 판사한 거니까 이 신청했으니 그러면 서부의 합의부 정도가 판단해 주고 안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복으로. 근데 이 마성령이가요. 누구냐? 마성령이가 이제 29기입니다. 29기? 이게 이순영이는 28기 제가 동결 했죠. 더 후배가, 이 신청했는데 더 후배가 해. 이것도 황당하죠. 이 신청은 보통 3명이 하는데, 이 신청했는데 더 후배가 하는데, 마은혁이와 동기 판사로 평생을 같이 온 사람입니다. 마은혁, 마성령, 같은 마씨잖아요. 이 완전히 마씨가 흔한 성은 아닌데, 연수는 둘 다 29기야. 이번에 봤죠? 마은혁이가 헌재 재판관에게 보류된 같이 서부법원에 같은 연수원 동기로 이제까지 20년 이상 같이 판사를 해온 둘 다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마성령이가 어떤 자냐? 지금 제가 한번 이게 보면요. 양력을 한번 보면 아주 문제가 있어요. 마성령이가 서울의 대성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의 대성고등학교. 근데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국사학과가 인문, 그쪽이 다 정치학과, 국사학과 인문 운동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아요. 마성영이가 상당히 시험이 아주 늦게 됐다. 마성영이가 65년생이에요. 제가 70년생인데 제가 28기라니까? 근데 마성영이가 65년, 제보다 5살 많은데 후배야. 왜? 마은혁이하고 같이 운동권 출신. 마은혁이하고 똑같이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유명한 운동권 출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 아이마이라 해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늦게 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아주 머리가 나빠 늦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65년생이 서울대 국사학과 운동권은 시험 늦게 돼서 마은혁과 마성영이 같이 운동하다가 시험이 같이 동기로 된 거예요. 이분이 고향은 충북 청주인데 유명한 운동권으로 있다가 서부로 같이 마은혁과 같이 재판하던 이런 판사인데요. 이 마성영이가요. 재판한 것 중에 조국이 사건 재판장입니다. 와, 조국이 5년 구형됐는데 2년 때렸잖아. 그것도 마성영이는 아마 더 낮게 주실 거야. 다른 2명이 있으니까. 거의 조국 사건에 동양대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마성영입니다. 그 전화합의차로 있다는 걸 조국 사건에 동양대 정경식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 혼자 버티고 7개월을 끄는 놈이 이게 마성영입니다. 다 전화합의차 있다는데 결국에 다른 2명 판사 때문에 조국이 2년 받은 거지. 마성영이 있으면 무죄 놓았다니까? 무죄? 동양대 PC가 증거 능력이 없대. 이게 마성영이에요. 거기다가 저 진짜 존경하는 우리 옛날에 기자 우종창 기자는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하루도 안 빠지고 모든 걸 기자한 이런 게 진짜 참 언론인 우종창 기자 법정 구속한 게 마성영입니다. 우종창 기자를 뭐 잘못했다고 법정 구속한 게 마성영입니다. 이 말이 좌파 중에 좌파로 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배당에 정계성이가 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말이 안 돼. 왜? 28기 영장 부장이 영장을 하면 이 일을 하면 최소한 합의부나 더 고참이 해야 되는데 아니 더 아래인 단독 더 후배가 이 신청을 판단한다는 게 지 선배가 결정한 걸
이게 셀프 계약도 유분수지. 이게 맞냐고. 최소한 합의부에서 판단해 줘야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대법원에 이제 뭐 갔죠. 이런 거는 그냥 일반 항고로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체포영장 나오면 전부 이게 수용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재가 돼 있으니 일반적인 불복으로 대법원에 한번 이게 판단을 받아보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각된 데서 이 체포영장이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재가 돼 있으니 이걸 문제 삼는 거죠. 이게 기각된 데서 막 좌파 방송이 하루에 10곡지 방송을 해. 야, 이 신청 기각됐으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이 완전히 적법하다는 걸 다 인정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예요. 이거는 기각돼도게요. 어차피 이게 그 관할이 서부가 아니고 공처가 수사권이 없고 이런 거는 이게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다만 이게 110조, 111조 말도 안 되는 기재 이걸 빼달라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따라서 그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 이걸 제기하는데 이걸 이 신청 기각된 데서 마치 모든 체포영장이 정당한 것처럼 그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걸 방송마다 막 여설곡곡 하더라고 MBC나 JTBC가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기각되든 각하되든 그게 그렇다 해서 체포영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법하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을 왜 어차피 공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또 별도로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부지법에서 아예 더 후배 단독한데 이 신청을 맡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배당이다. 그 배당에 불법이 없었는지 꼼수가 전자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그 원인을 그 배당의 경위를 밝히라. 정계서희가 법원장 했기 때문에 직전까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마성영이가 동양대 PC독에 증거 능력이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우종창 기자도 구속하는 게 좌파 중에 좌파다. 마은혁과 동기로서 둘 다 골수운동권이거든요. 골수운동권. 이런 게 정치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또 이걸 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마치 이게 모든 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서 퍼뜨리는 이런 게 우리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110조, 111조 기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한번 이게 원래는 이게 판단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기면 완전히 대박이고 지더라도 이거는 이게 그 체포영장이 정당해진다는 이런 논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